2달 만에 월 1,000만 원을 버는 방법, 2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월 1,000만 원 버는 방법, 두 개 중에 어떤 게 더 끌리나요? 당연히 전자가 끌리죠. 오늘은 제가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그리고 쇼핑몰을 약 3년간 진행하면서 강의를 약 1년 반 동안 진행하며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이 업종의 전문가들도 많이 만나보면서 느낀 제 솔직한 경험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민감한 주제일 수 있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저도 쇼핑몰 열풍에 따라서 온라인 쇼핑몰을 3년 전에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쇼핑몰을 운영하는 경험을 통해 매출을 만들고 이것을 유튜브에 녹이고 강의까지 할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앞서 제 질문이 기억이 나시나요? 2달 만에 월 1,000만 원 버는 방법, 2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월 1,000만 원 버는 방법. 왜 사람들은 2달 만에 라는 단어에 열광을 할까요? 사실 저 역시도 앞에 있는 단어들이 더 눈길이 가고 이런 영상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제가 이 쇼핑몰 업무를 하면서 느낀 점은 결국에 이런 단기적인 매출들은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왜 유튜버들, 특히 경제 관련된 유튜버들, 왜 그들은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만들까? 저 역시도 왜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만들까? 라고 할 때 분명히 목적이 있어요. 이 유튜브 영상 하나를 만드는데 기획부터 그리고 촬영, 편집까지 정말 많은 시간이 쓰이거든요. 못해도 하루에서 이틀은 쓸 거예요. 근데 왜 심지어 돈을 버는데 환장한 유튜버들이 이렇게 영상을 찍을까요? 저도 사실 마찬가지죠. 결국에는 유튜브 수익, 강의 수익, 기타 등등의 본인들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찍어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이 영상을 찍으면서 조회수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아파요. 그러면 이 조회수가 잘 나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그로를 끌 수밖에 없어요. 2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매출 만드는 방법 이렇게 올려도 아무도 안 봐요. 단 2달 만에 매출을 만드는 방법 이런 영상들을 찍게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얼마나 오래 지속하냐의 문제예요. 사실 저도 이런 영상을 찍으면서 그 영상 속에 단 한 번의 거짓이 있었던 적은 없습니다. 장기적인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단기적인 매출을 만드는 것들을 보여드리고 그 영상을 통해서 조회수를 만들고 이러한 부분들이 지속되다 보니까 제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오히려 유튜브를 운영하는 게 방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최근에 유튜브 영상을 올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내 사업에 더 집중하자라는 생각으로 갔어요. 정말 온라인 사업이라는 건 지금도 무궁무진하게 성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전에 출연했던 인터뷰 영상들을 보면 이런 식으로 매출과 순익들이 점차 늘어났거든요. 근데 제가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은 분명히 매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됐지만 또 어떤 내용들은 오히려 매출을 성장시키는데 방해 요인이 됐어요. 그 얘기인 즉슨 굉장히 단기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방법들, 꼼수들 이런 것들은 사실 금방 사람들에게 따라잡힙니다. 강의를 보던 입장에서 강의를 파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리고 심지어 본인이 하지 않는 사업을 강의로 파는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예를 들어서 굉장히 단순한 사업 구조 방식들, 즉 가격 비교나 아이템 위너 방식 등 정말 월 1억 벌어도 마진 얼마 안 남거든요. 근데 강의 팔면 사실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벌어요. 그러니까 사실 내가 어느 정도 매출로 포장을 하고 강의를 하는 경우도 정말 많고요. 아니면 여기서 내가 프로그램을 판다. 대량 등록이나 뭐 구매 대행이나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팔고 추가적으로 이런 거 돈 많이 못 버니까 인플루언서가 되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정말 많죠. 사실 누군가를 저격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알게 된 진실들을 한 번쯤은 전달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 역시도 강의를 진행했던 사람으로서 여기서 자유로울 수는 없겠죠. 앞서 설명드린 이 방식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저도 사실 처음에는 이렇게 유튜브도 하고 강의도 하고 그러면서 더 조회수가 많이 나오게 더 인플루언서가 돼야지 라는 생각을 잠깐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동안 유튜브 영상을 굉장히 많이 올렸어요. 사실 사업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결코 도움되지 않거든요. 내가 오히려 사업에 더 생각을 하고 많은 시간을 써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유튜브 영상에 어떻게 조회수가 잘 나올까? 어떻게 사람들이 모일까? 이런 생각들을 하다 보면 내 사업에 더 방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얘기를 드리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내가 쇼핑몰로 돈을 벌 수 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여전히 있고 굉장히 큰 포션을 차지합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매각한 스노우폭스도 그렇고 결국에 많은 사업가들이 꿈꾸는 방향성은 매각이에요. 근데 단순히 매각이
너무 머나먼 얘기예요. 저한테도 사실 머나먼 얘기인데 이거를 스마트 스토어로만 놓고 봐도 사실 셀러오션 같은 카페만 들어가도 이렇게 매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과연 이렇게 쉬운 방법들로 매출을 낸 것들, 결국에 이것들이 매각을 할 수 있냐 할 때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결국에 내 제품, 내 브랜드, 내 상품화가 돼 있지 않는 그러한 방식들은 오래 갈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격 비교나 아이템 인허, 해외 구매대 다 상품 등록 안 하면 매출이 떨어져요. 근데 내 제품을 가져가는 거는 제품을 가져와서 더 잘 파는 마케팅들을 하고 더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는 이 과정들은 상품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매출이 떨어지진 않거든요. 제가 뭐 가격 비교, 아이템 인허, 해외 구매대, 대량 등록 여러 가지들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분명히 내가 처음 온라인 쇼핑몰 단계를 밟는다면 내가 처음부터 내 제품, 내 브랜드 만들려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하지만 이 단계를 가기 위한 초반 밑거름을 위해서는 분명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가령 내가 한 번도 상품을 팔아보지 않았는데 싸게 올리면은 잘 팔리잖아요. 그러면은 잘 팔린 거 가지고 판매 경험하고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되는데 계속 이것만 하게 되면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에 몇백만 원 이렇게 비용을 쓰면서 강의를 들을 필요가 있냐 했을 때 사실 저는 이런 내용들은 온라인 강의나 유튜브에서도 충분히 배울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한 지 약 3년이 지났는데 당시 저와 함께 시작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포기를 했어요. 그리고 사실 남은 사람들은 일부 극소수예요. 근데 왜 이런 일부 극소수들은 남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 내가 어떤 사람, 어떤 방향성에 따라서 사업을 운영하냐에 따라 이것들이 미래를 결정짓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 역시도 정말 그 중간중간 과정에서 강의들도 많이 듣고 유튜브도 많이 봤지만 결국에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의 사업 방향성을 따라갔기 때문에 지금까지 버티고 더 매출을 성장시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내가 아무런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그리고 정말 내가 유튜브 갑자기 알고리즘에 뜨는 경우에 이 영상 뭐지? 보고선 결제를 하고선 그 사업 구조를 따라갔다가 결국에 그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경우도 정말 많거든요. 근데 과연 내가 이게 오래갈 사업 구조인지 아닌지 처음부터 알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 분명히 처음에는 모르거든요. 저 역시도 만약에 처음에 굉장히 쉬운 사업 구조를 유지를 했다면 제가 거기서 벗어나기는 정말 어려웠을 것 같아요. 사실 뒤돌아보면 굉장히 운이 좋을 수 있는데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우연히 사입하는 영상을 보고 내 제품, 내 브랜드화를 만드는 강의를 들으면서 결과적으로 저는 지금의 사업 방향을 가져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영상을 찍는 이유 중에 하나도 누군가에게는 이 영상이 앞으로의 방향성을 잡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의 방향성이 틀리지 않았고 매출이나 순익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열심히 이 방향성을 간다면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온라인 사업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주식이나 부동산을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결국에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돈을 버는 방법이잖아요. 온라인 쇼핑몰도 마찬가지거든요. 싸게 가져와서 잘 포장하고 더 제품 브랜드를 잘 하고 단순히 저렴한 제품이나 비싸게 팔자가 아니라 좋은 제품들을 저렴하게 가져와서 더 비싸게 판매하자가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해요. 브랜드 회사들이 파는 제품들이 무조건 비싼 제품들이 아니잖아요. 원가가 더 저렴한 제품들도 더 잘 만들어서 비싸게 포장을 하고 비싸게 판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 온라인 쇼핑몰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냥 싸게 파는 방법 아니면 그냥 마구잡이로 올리는 방법 이런 것들로 어떻게 내가 성장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절대 성장 못 하거든요. 절대 마케팅 제대로 못 하거든요. 그리고 이 구조는 더 성장할 수 없는 명확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변에 온라인 사업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 중에 직원이 없는 사업체가 있나요? 직원이 없는 사업체는 거의 없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단순 반복을 하는 사업을 하다 보면 직원들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가 없어요. 단순히 반복하는 업무만 줄 뿐이죠. 그러면 내가 직원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을 못하는 거예요. 저 역시도 제가 다 잘해서 매출 성장이 있었던 게 아니라 디자이너가 디자인 일을 잘해주고 마케터가 마케팅을 더 잘해주고 제가 몰랐던 분야들에 대해서 알려주고 저도 학습하고 배우면서 성장을 할 수 있었는데 결국에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그런 사업체를 운영하다 보면 내 사업체를 발전시킬 수가 없어요. 이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대로 판매하는 방법을 익히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제 주변에도
지금 매출을 많이 내는 사람들, 그리고 성장한 사람들을 보면 다 처음에 마인드가 나는 온라인에서 그냥 물건 하나라도 제대로 팔아보는 게 내 소원이다 라고 접근하는 방식이 많았거든요. 저 역시도 그냥 온라인에서 내가 올렸는데 제품이 팔리네? 그러면 이걸 팔린 거 가지고 어떻게 더 잘 팔아볼까 라고 고민하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결국에 발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예를 들어 처음부터 내 마진이 뭐 20%, 30%도 안 되는데 이 제품 팔아야 되나 라는 접근으로 간다 그러면 결국에 제품만 찾다가 끝나거든요. 물론 당연히 마진도 중요하고 손해보면서 제품 팔자라는 접근은 아닙니다. 하지만 당연히 내가 처음 제품 팔아보는데 손해볼 수도 있죠. 이런 손해도 감당하면서 내가 제품을 파는데 그리고 발전하는데 투자하는 사람과 그냥 처음부터 나 마진 이 정도 안 남기면 이것도 안 팔고 저것도 안 팔고 안 팔리는 거 계속 이러다가 그냥 끝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것의 연장선이에요. 사실은 쿠팡이라는 큰 회사도 결국에 적자를 보면서 나중에 흑자로 전환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잖아요. 여러 물류 창고를 짓는데 쿠팡이라고 불안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적자들이 발생하고 투자하고 재투자하고 이 재투자가 흑자를 만드는 요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 역시도 처음에 온라인 쇼핑몰을 했을 때, 예를 들어 위탁으로 했을 때 마진이 적더라도 내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손해보지 않고 계속 흑자로 쌓여나가는 구조가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저 역시도 그렇게 온라인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얘기가 단순히 위탁이 안 되고 사입이 된다 이런 방향이 아니라 결국에는 위탁이든 사입이든 투자를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즉 리스크를 져야 하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 리스크들을 정말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 거지 이 리스크 없이 내 사업체를 성장시킬 수 있다? 이것은 불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월 매출이 2억, 3억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당연히 사입을 해서 재고가 있다면 뭐 1억, 2억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1,000만 원, 2,000만 원 매출을 버는 사람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렇게 1억, 2억 재고 쌓는데 과연 투자할 수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내가 사업을 성장시키면서 이런 리스크들을 가져가고 그 리스크가 당연히 난 팔 수 있다라는 자신감으로 변하는 그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저도 처음에 KC 인증 받을 때 300만 원 고민 많이 했어요. MOQ 즉 최소 주문 수량이 1000개인데 1000만 원 이상을 내야 되는데 부담스러웠죠. 하지만 이 과정들이 2번, 3번 반복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어렵지 않아지는 거죠. 그렇게 내 제품 하나하나가 쌓여가고 결국에는 이것들이 내가 월 매출 1억, 2억 더 나아갈 수 있는 방향성으로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보여드리는 제품은 동일한 제품이에요. 근데 누군가는 이렇게 10,000원 미만에 팔고 누군가는 30,000원 가까이 이렇게 팝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된다. 그리고 이 방법들을 배워나가는 과정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여기서 내 제품이 괜찮아야지 더 오래 갈 수 있다는 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런 제품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정말 이런 제품들이 많고 이렇게 파는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는데 내가 단순한 사업 구조 그리고 싸게 파는 방법 이런 것들만 가져가면 온라인 사업에서 성장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원론적이고 본질적인 내용이지만 내가 쇼핑몰 사업에 지금 몸을 담고 있다면 한 번쯤은 꼭 명심해야 되는 사실이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꼭 공유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방법 그리고 성장할 수 있는 사업체 구조를 만드는 방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차근차근 영상을 올려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영상이 누군가를 저격하거나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온라인 사업을 제대로 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3년 전에 저 역시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했다면 누군가가 이 영상을 찍어줬다면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온라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꼭 장기적인 방향성에서 성장을 하셨으면 좋겠고 저 역시 그러한 부분들을 돕기 위해서 앞으로도 영상을 조금은 더 꾸준하게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